성의 주려고 부침개 가지고 왔는데. 부침개 안 좋아하세요?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우리 애랑 친한가 봐요. 금세 친해졌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야말로 선남선녀. 이곳은 전주 객사길입니다. 당시 SNS에 수많은 목격담과 인증샷이 올라오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사람이 몰려서 촬영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불륜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이들의 비극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분은 이 영화의 미술을 맡은 양홍삼 미술 감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에 깔리는 아름다운 BGM, 음악을 맡은 모그 음악 감독은 감독의 20년 지기 친구라고 합니다. 첫 영화 음악을 하게 된 이유 중 임필성 감독의 추천도 한몫하게 됐다고 하네요. 키스씬은 데이트를 나가기 전 다른 몽타주 씬을 찍다가 벚꽃이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키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감독과 배우 모두 하게 되어 추가해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언제 샀어요? 데이트의 흔적인 초상화와 구두는 덕이의 아픔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힐을 신어본 적 없듯이 흔들리며 걷는 건 이솜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감독은 스릴러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순간 변하는 덕이의 눈빛에서 순수함에 감추어진 관기가 느껴지고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관객은 이들이 곧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커피 처음 먹어봐요. 아무리 시골 산다고 해도 커피를 처음 먹어봤다는 건 좀... 정우성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추가한 씬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있다. 내가 터미널로 갈게.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친구분 집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친구를 소개시켜 줄 리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며 불안해하는 덕이. 그래도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는데요. 집에서 덕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컷도 찍었으나 덕이의 감정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학교는 오지 않고 덕이가 차려놓은 밥상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아니, 버릴 필요까진 없지 않나? 정우성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감독은 이제부터 학교를 최대한 나쁜 놈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복직됐어, 더가. 터미널에서 서울 올라가는 버스 몇 시 거 있는지 알아볼래? 저 만두 먹고 싶어요. 난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먹을 거야. 나빠도 너무 나쁜데? 본인이 사준 옷을 입고 있는 덕이를 철저하게 모르는 척하는 학교. 정우성 배우는 일부러 정을 떼기 위해 더 외면하는 느낌을 살려 연기했다고 하네요. 저 아이 가졌어요. 서울 가서 연락할게. 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바로 간다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만두와 순대를 놓고 나간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정우성 배우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까진 도저히 못하겠다고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만두는 덕이 혼자 먹는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여대생들 꼬실 생각하니까 좋아 죽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의 아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당신이 복직돼서 기뻐. 학교의 아내가 부부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청이와 함께 파티를 여는 장면도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요. 청이 엄마의 숨겨진 관기를 표현하기 위해 좀 과하게 설정한 것도 있지만 너무 광고 같은 느낌이 나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무 표정 없이 아내와 키스하는 장면 역시 삭제됐습니다. 학교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발랐던 립스틱을 다시 바르는 건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학교. 교수님. 덕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대놓고 모질게 굴지는 못하는 학교는 덕이를 만나러 가긴 합니다. 이제 나 기다리지 마. 관계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함이죠. 왜요? 그런데 하필 고등어를 굽고 있을 때 가스레인지 근처에 커튼은 왜 달아놨을까요? 학교에도 말하고 사모님도 만날게요. 아니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죠. 더가.
바람은 설정에 없었는데 촬영 당시 마침 바람이 불어줘서 날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며 불안감을 더 키워주는 컷이 됐다고 합니다. 커튼에 불이 붙는 컷 역시 바람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섭외한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 태워버렸습니다. CG가 하나도 추가되지 않은 진짜 불이라고 하네요. 진짜 위험한 촬영이었네요. 풀샷은 CG로 불길을 더 추가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왔어? 우울증에 시달리던 학규의 아내는 그만. 학규의 아내가 갑자기 자살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갔다. 이곳은 세트장 입구를 세팅해서 장례식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판소리 춘향전과 영화 춘향전에 등장하는 춘향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원작 심청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스토리였는데 본격적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비틀 것이라는 암시로 고전에 대한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작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덕이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잊기 위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학규. 타락한 학규를 더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이번 동경학회 때 저 시부야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지. 너랑 나랑은 밀폐된 공간에서만 완성되는 사랑을 하자고. 나랑 밖에 나가는 게 창피해요? 여기가 밖이라고 생각해 그럼. 욕망과 이기심, 허영심, 여성 편력, 안 좋은 건 다 갖춘 학규스러운 대사. 너 어디 가니? 옆집 언니네요. 청이는 예쁘게 잘 컸습니다만 근데 입술이 이게 뭐야?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이후에 딸의 입술을 지웠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립스틱을 사다 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날은 덕이가 앞집으로 이사 오는 날이었죠. 황반변성이네요. 시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학규. 무리한 운동 삼가하시고 술 담배는 꼭 끊으시고요. 그럼 X는요? 본인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반항심으로 더 막 나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정우성 배우가 추가한 대사라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의 학교를 향한 관객의 동정을 아예 싸그리 없애자는 의견으로 안과 의사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씬까지 촬영했으나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애정 씬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거에게 도박장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도박도 도박이지만 대기업 비자금 투자 논란에 연루된 학교. 학교에서 잘리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금감원의 압류 통지로 퇴직급여와 위로금도 못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한편 딸은 딸대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호! 클럽에서 만난 친구가 박소담이었네요.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친구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처음 시나리오에서 청이는 동성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여러 장면을 촬영했지만 거의 삭제되면서 박소담 배우는 딱 한 컷 나오게 됐습니다. 청이의 적 취향이 삭제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이와 친한 앞집 언니는 8년 만에 나타난 덕이었습니다. 앞집이시라고요. 청이 주려고 부침개 가지고 왔는데 몰라보게 달라지기도 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못 알아보는 학규. 바삭바삭한 햇살이 폭죽처럼 쏟아져 그녀의 머리를 온통 물들이고 있었다. 덕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학규의 소설.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덕이가 생각난다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순수 버전의 덕이는 이솜 배우 본인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연기하기 쉬웠는데 너무 순식간에 흑화 버전 덕이로 변해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정이라고 해요. 연기 도중 본인도 모르게 자꾸 순수한 얼굴이 나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내가 어제 타이핑도 쳐드렸어. 언니가 그런 걸 왜 해? 나 교수님 소설 많이 좋아해. 내가 계속 도와드려도 되지? 이 장면 이후 청이가 덕이 집에 놀러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덕이의 망가진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듯한 백현진님의 그림이 걸려있네요. 이건 진짜 TMI이긴 한데 화가 백현진님은 장영규 음악 감독과 함께 어어브 프로젝트로 활동했던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종합 예술인입니다. 양모 씨와 비슷한 싱크로율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박양진 역을 맡기도 했죠.
네가 뭔데 유데이터를 대표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청이가 덕이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는 장면과 키스한 후 언니에게서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하는 장면, 덕이가 운영하는 바에도 놀러가는 장면이 삭제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는 순수한 덕이가 학교를 사랑했듯이 순수한 청이가 덕이를 사랑하게 되고, 교수님 눈 꼭 나오셔서 글 다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덕이가 아빠와 가까워지자 청이의 질투가 시작된다는 더 파격적인 삼각관계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청아 생일 축하해. 하지만 박소영 배우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두 배우 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감정이어서 그랬는지 코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냥 언니를 보면 엄마 생각나. 그런데 언니가 엄마가 되는 건 싫어.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